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구조 제 1주차 강의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들 부품들 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장치를 구성하는 기본 회로, 즉 이런 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논리 게이트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런 후에 최적의 디지털 회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리식의 간략화라는 그런 기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논리식의 간략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고 간략화하는 것을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연산장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논리회로 조화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합 논리회로라고 합니다. 조합 논리회로는 기본적으로 입력과 그 다음에 논리회로에서 시스템에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단순한 구조를 갖는 논리회로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로 우리 연산장치, 즉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을 담당하는 연산장치 ALU를 구성하죠. 그 다음에 기억장치를 구성하는 플립플롭과 그 다음에 순서 논리회로에 대해서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순서 논리회로를 이용해서 구성되는 기억장치로는 램이나 롬, 그 다음에 레지스터 같은 그런 기억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 하면 이진 정보를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 정보는 참과 거짓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임의의 수치값, 즉 0과 1로 대응시켜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양인 전압 신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은 예를 들면 전압 0V, 1은 전압 5V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0V와 5V 사이에 있는 전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정한 기준 전압을 정하고 그래서 그 전압 이하의 것은 0으로 치부를 하고요. 특정한 전압, 기준 전압 이상의 것은 1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진 정보의 처리는 논리 게이트, 게이트라고 하는 논리 회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게이트는 입력 논리의 필요 조건에 따라서 1이나 또는 0의 신호를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회로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 게이트는 동작을 대수적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진리값 표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울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울이라는 그 수학자가 만든 대수식인데요. 이진 변수와 즉 특정한 변수 a와 b가 있을 때 이 a와 b는 0 아니면 1의 값만을 취급한다 하면 이진 변수가 되겠죠. 이런 이진 변수와 논리 동작을 취급하는 그 대수를 우리가 부울 대수라고 합니다. 이때 변수는 일반적으로 A, B, X, Y와 같은 이런 영문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논리 회로 또는 논리 게이트는 세 개의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데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합하고 논리적으로 곱하고 그 다음에 논리를 부정하는 세 가지 동작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AND라는 그 논리 동작은요, 논리적인 곱을 표현하는 그런 논리 동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R라는 논리 동작은 논리적으로 합하는 효과를 갖는 그런 논리 연산 동작이 되겠습니다. 낫은 이전에 있었던 입력을 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입력의 값을 0이면 1로 부정하는 것이죠. 0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입력이 1이 들어왔는데 1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1이 아니면 0이 되겠죠. 이렇게 부정하는 동작을 취급하는 그런 연산 동작이 되겠습니다. 부울대수식은요, 변수 사이의 진리표 관계를 대수 형식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논리도에서 입출력 관계를 이렇게 대수 형식으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학식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기능을 가진 논리 회로가 있다면 이것을 더 단순한 동작으로 이렇게 단순한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회로를 발견하는 과정을 위해서 부울대수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살펴본 바 있는 전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도죠. CPU와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그다음에 입출력 장치 이렇게 네 개의 큰 기관이 있고요. 이 CPU 내부에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하는 연산을 전문으로 하는 장치와 그다음에 제어 장치 이렇게 두 개의 기본적인 장치와 그다음에 연산의 결과를 또는 연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집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컴퓨터의 외관적인 구성 장치들을 포함해서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그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여러분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요. 제일 가운데에 컴퓨터 본체가 있죠. 이 본체는 겉으로 보면 하드 케이스만 여러분 눈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 하드 케이스를 열어서 보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메인 보드가 이렇게 딱 큰 보드가 있습니다. 이 메인 보드 안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뭐 슬롯이나 포트나 아니면 반도체 칩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어떤 연결관계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안에 있는 그 어떤 특정한 슬롯 포트 이런 것들이 뭐 모니터하고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스캐너와 같은 이런 입출력 장치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안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은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이런 입력 장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커넥팅 포인트가 있죠. 당연히 이런 그래픽 카드나 사운드 카드 같은 그래픽 카드는 어떤 모니터라고 하는 표출 장치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세싱 카드죠. 이런 카드들이 메인보드의 기능을 다 갖고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이런 카드 형식으로 해서 메인보드에 인터페이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하드디스크나 CD롬 같은 그런 보조기억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안배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제 컴퓨터를 중심으로 컴퓨터 본체 이외의 장치들은 다 주변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컴퓨터 주변에 놓여 있다, 위치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 TV나 비디오 카메라, 뭐 VTR 이런 비디오 보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영상 관련된 것들도 다 주변 장치가 되겠고 스피커나 헤드폰 같은 또 미디 같은 이런 사운드 카드와 연결되는 그런 음원 또는 음향 장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구성 요소는 뭐니 해도 중앙 처리 장치, 즉 CPU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CPU의 내부 구조를 보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ALU와 CU, 즉 산술 논리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두 개의 장치와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서 주고받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명령이나 데이터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LU는 AU라고 하는 산술 연산을 하는 부분하고요. LU라고 하는 논리 연산을 하는 부분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논리 하드웨어 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U는 인스트럭션을 하는 디코딩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어 주소 정보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컨트롤 메모리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레지스터 집합은 레지스터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고요. 일반 목적 레지스터와 특수 목적 레지스터로 이렇게 구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즉 ALU는 Arithmetic and Logic Unit 이렇게 해서 ALU가 되겠는데요.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 이 ALU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연산의 종류, 가지수, 연산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뭐 데이터의 뭐 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ALU 내부에는 산술연산이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이런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술연산을 셀렉팅할 수 있는 선택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택 요소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연산의 종류가 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연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AND, OR, NOT이라는 연산과 이것들이 조합돼서 난드나 노와 같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연산 중에 어떤 연산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셀렉트할 수 있는 그런 셀렉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논리 연산의 종류가 가려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산하지 않고 레지스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을 단순하게 왼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거나 함으로써도 곱셈 또는 나눗셈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처리기라고 하는 이런 모듈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연산이 벌써 산술연산, 논리연산, 이동연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 연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멀티플렉서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이 연산된 결과를 외부로 그 결과를 보낼까 하는 것을 이 멀티플렉서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컴퓨터의 CPU 안에는 레지스터 셋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레지스터 셋은 일반적인 범용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특수한 레지스터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다음에 CPU가 처리해야 할 명령이 어디에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100번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디 명령을 실행해야 되겠어요? 정상적이라면 101번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101번, 다음에는 101번을 실행하면 된다는 의미로 101번이라고 하는 주소 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어디 위치는 알았어요. 그러면 무슨 명령을 실행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명령의 종류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지스터가 명령어 레지스터예요. 우리가 흔히 줄여서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 장치로부터 읽어온 명령어를 시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데이터, 즉 명령어 블록을 이 명령어 블록에는 오피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 갖고 있는 거죠. 다 갖고 있다가 이제 특정한 어떤 제어 명령이 떨어지면 오피코드부에 해당되는 부분만 잘라서 이거를 디코딩, ID, 인스트럭션 디코더를 통해서 디코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라고 하는 MAR이 있어요. 이것은 다음에 읽기 동작이나 쓰기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기억장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주소 저장 전용 레지스터입니다. 이와 비슷한 동작을 하는 것이 IOA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인 메모리에 대한 주소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입출력 장치에 대한 주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기억장치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MBR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의미로 MDR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억장치에 저장될 데이터 혹은 기억장치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죠. 이와 유사한 동작을 하는 그런 입출력 장치 전용 버퍼 레지스터가 있죠. 이것을 IOBR 또는 IOMR이라고 하죠. 예. 자,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래서 CPU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의 실행 과정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장치죠. 이 CU 내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순서 제어 논리 장치라고 하는 시퀀싱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제어 장치 레지스터라고 하는 CUR 또는 CUR인데 여기에는 CAR과 CBR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명령어를 해독하는 인스트럭션 디코드 ID죠. 그다음에 제어 메모리 CR, CM 뭐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하드웨어 블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장치가 있는데요. 이 기억장치는 CPU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CPU 외부에 존재하죠. 그래서 주로 반도체 기억장치를 이용해서 컴퓨터 속도를 굉장히 빠른 속도를 구사하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억장치에서 논리 회로를 이용하는 기억장치, 대표적으로 램이 있는데요. 이 램 중에서도 램은 뭐 예를 들면 D램과 S램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특히 S램이 D램에 비하면 이런 논리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S램은 플립플롭을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그 속도를 자랑을 하죠. 대신 D램에 비하면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은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입력 장치죠. 컴퓨터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그래픽 태블릿, 평판 태블릿과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입력 장치가 되겠죠. 자, 출력 장치는 컴퓨터가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런 디스플레이 또는 모니터, 그 다음에 프린터, 그 다음에 프로젝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머리에 착용하는 HMD 이런 것들이 다 출력 장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CPU, 중앙처리장치 이외의 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주변장치로 간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용도에 따라 좀 구분을 해보면 뭐 미디어 처리장치,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그 다음에 그 그래픽 엑셀레이션 보드 이런 종류들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미디어 장치라고 하면 미디어라는 것이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컴퓨터에 그 처리된 결과를 빨리빨리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의 CPU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눌리지 않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사운드 카드나 비디오 카드, 그 다음에 그래픽 엑셀레이션 해주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주로 게임용 이런 가상 또 AR, VR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엑셀레이션 보드죠. 자,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우리 SSD라고 하는데요. 컴퓨터의 외부에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많은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죠. 재생 및 기록 가능한 보조기억 장치로는 하드디스크, CD롬 이런 것들, DVD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치가 있죠. 요즘은 뭐 컴퓨터가 이 통신 장치, 통신 기능이 없으면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 장치는 데이터 통신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주변 장치의 일종이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신하면 이제 랜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랜 카드라고 하는 또는 NIC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는 요 랜 카드를 우리가 사서 끼워 놓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뭐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뭐 랜카드를 초고속 인터넷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해서 사용하지만 통신 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모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고자 할 때 이 모뎀 카드를 컴퓨터 메인 보드에 장착시켜 줘야 되겠죠.